의리의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 형님들이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또 한번 유감없이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재강조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9만 1,000원 역시 목표가로 제시했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둘 다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디램 가격이라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디램 업계의 공급 증가 어려움, 그리고 수요처 다변화로 다운사이클은 짧아질 것이다. 디램 가격 급락도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다. 대처 가능하다. 이런 우리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는 여전히 10만 원이고 매수 의견이다. 따라서 디램 가격 조정 기간은 이제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조정 기간 잡아가지고 디램 가격 이 조정 기간 동안 한 20% 정도 하락한 이후에 내년 3분기부터는 다시 반등이 예상된다. 이걸 다 알고 지금부터 미리 움직이라 이거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런데 봄이 안 왔어. 겨울이 와서 밀짚 모자 샀는데 빙하기야. 그럼 밀짚 모자라도 태워서 땔감으로 불이라도 쬐야죠. 물론 디램 이제 다운사이클 동안 가격이 20% 빠지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근데 2019년 다운사이클에는 60%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다운사이클도 짧고 그 폭도 작다 이거죠. 어차피 반도체하고 IT 전부 다 그렇지만 어떤 사이클을 타잖아요. 올 것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전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준이 된다. 동시에 골드만삭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과거 사이클에서 봤을 때도 메모리 회사들에게 일반적인 목표였다. 하지만 늘 또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과거 2019년 아까 얘기했던 그때는 가이던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출하해가지고, 이 말은 디램 공급사들이 다운사이클이 오고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의 우선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디램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려갔었다. 그때 60% 조정.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모두 디램 웨이퍼 캐파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삼성 일단 이번에 텍사스주 공장 신설부터 시작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지금 중국 공장 어떻게든지 다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들도 다 잘 알고 있다. 또한 4분기 디램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가 않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면 디램의 어떤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올해 이제 1분기 때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막 그런 얘기 할 때 삼성전자 96,800원 막 동학개미들 다 올라타가지고 10만전자 가자 막 할 때, 그때부터 봐도 바로 다음 분기 2분기까지 그놈의 슈퍼사이클 같은 그런 소리. 그래서 너무 이 디램 시장에 대해서 수급보다는 긍정적인 기대치가 너무 빨리 스노볼 이펙트로 막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상방보다 하방 리스크를 더 키운 요인이 됐다. 결국은 다 심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형 채널에 나오는 거 그때가 다 최고점입니다.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PC에도 이제 디램 들어가는데 이 시장 보니까 PC 고객 메모리 재고는 수요 증가세가 당연히 작년 막 언택트 바람 이때보다는 둔화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다고요. 그런데 디램 재고 소화 과정에 있다고 봐도 된다. 그래서 PC 메모리 재고는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반면에 희망적인 게 서버 메모리 수요는 4분기 내내 예상보다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 재고도 순차적으로 다 소진될 수 있다고 자신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수요는 애플 관련 수요하고 조금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디램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여전히 적책이다. 요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3가 잘 팔려야 사실 여기서 소진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모바일 수요는 아직까지는 고객 재고 수준이 낮아질 조짐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 재고 수준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또 반도체 선주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완전한 반등을 기대하기엔 이른 건 우리도 인정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핵심 모멘텀들 중에서 공급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이미 턴을 했고, 이제 디램 가격 회복하고 고객 재고 수준 하락에 대한 가시성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단기적인 메모리 가격에 주의를 요하긴 하는데, 파운드리하고 OLED, 스마트폰 같은 이쪽 실적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게 사업을 다각화했고, 과거 3년 평균 대비해서 현재 가격은 언디맨딩?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 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싸다. 이렇게 판단한다. 특히 내년에는 ROE가 눈에 띄게 상승할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전망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 삼성전자 우선주 목표가 9만 1,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오르는 날은 다른 게 못 가고 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야 다른 게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주도주하고 반도체 사이클은 교차하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반도체가 반등하면 중소형 성장주는 하락하고 이거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과매도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과매수 사실 그렇잖아요. 메타버스, NFT 그래서 주도주하고 반도체의 어떤 그 시소 게임을 봤을 때 하나는 과매수 하나는 과매도일 때 이런 스위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해외 펀더멘탈 이슈는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진행 중이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테이퍼링 당시에 텐트럼, 우리말로 발작 수준은 아니고 내년 금리 인상 때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테이퍼링,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초기 국면은 어쨌든 잘 순조롭게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 우리 증시도 보면은 일단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들. 그러니까 개인이라 쓰고 대주주라 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다마 좀 큰 그 형님들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잘 소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재밌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금융 환경과 경제 환경 그리고 통화 정책과 주식 시장은 어떤가. 현재 위치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불이 꺼지기 바로 직전에 있다. 그리고 경기는 다시 둔화 국면의 초입에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유동성 파티라든가 아니면 위험자산 선호, 리스크 온, 안전자산 선호는 리스크 오프. 이거는 위험자산 회피가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위험자산 선호, 리스크 온 국면은 지금 지나온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통화정책도 이 정도면 매파적으로 선회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상당히 지금 5분 능선을 넘어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선진국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리시. 그래서 자산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봤어요.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진짜 미국 주식은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유동성 축제를 벌이니까 올라갔고 근데 최근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도 그럴수록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미국 주식은 더 몸값이 올라가야 당연하지 이러면서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월가도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에 연임 결정 났는데 이거를 유동성의 어떤 결자 해지 측면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풀어놓은 유동성 그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차기 연준 의장한테 네가 청소해라 그러고 떠넘기고 떠나지 말고 당신이 당신 손으로 직접 치우고 나가시오. 이런 걸로 해석되면서 제롬 파월 2기 연준 의장의 소임이 누가 봐도 매파적인 어떤 유동성 회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게 또 다정했던 사람이 한번 눈 뒤집히면 더 잔인하게 막 못되게 구는 경우가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막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스윗하고 잘 챙겨주고 막 배려 잘하고 막 감동 잘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면 바꾸면은 거의 범죄자급으로 돌변하는데 저를 차로 쳤던 그 여친도 평소에는 제 양말도 막 신겨줬어요. 그리고 막 밖에서 술 마시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막 맨날 데리러 왔어요, 저를. 택시 위험하다고. 지가 더 위험한데. 택시는 손님을 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날 차로 친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월가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다. 거기도 다 닷컴법을 겪어봤고 진짜 그때 워런 버핏조차 막 눈물 흘렸고 사람들한테 막 살해 협박 당했고 폴 볼커가 또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막 그때 또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막 집 뺏기고 막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고 다 겪어봤고 미국 증시라고 왜 물린 사람이 없겠어요. 여기도 한번 그 증시 같은 거 사이클 꺾이고 피크아웃 맞으면 어떤 꼴이 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도 계속 올라가는 지금 상황. 그야말로 지금은 월가의 증시 격언처럼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벽을 타고 오르는 거라고는 내 위벽을 타고 오르는 위산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 동학개미 분들 많이 갖고 있는 순서 그대로 다 조정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면 동학개미 매수 시점이 전부 맨 꼭대기 거의 루프탑이었어요. 올 초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5G 장비, 뭐 2차전지, 그리고 여름에 LG 생활건강부터 화장품 등등 다
거기다가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센티먼트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대기업들 물적 분할.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뭐 SK, LG, 뭐 삼성도 자유롭지 않고 이제는 CJ까지 물적 분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다 사실 우리 알지만 의도가 뻔하잖아요. 적은 지분으로 지배구조 극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열사 중에 뭔가 좀 돈 좀 되는 거 있으면 이거 회사 분할하면서 자식한테 물려줄 궁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네 돈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돈 끌어당겨가지고 하려고. 그럼 이렇게 똘똘한 계열사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면 물적 분할 당한 기존 회사는 뭐가 됩니까? 그동안 돈 다 대주고 인력 다 대주고 원래 기업도 BEP 넘을 때까지는 R&D 비용이고 무조건 다 비용이잖아요. 다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벌게 만들어 놨더니 그 사업 분야 싹둑 잘라가지고 분할한다고?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1월 달에 상장한다는데 LG 화학 그럼 도대체 여기 남은 직원들은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어요. 거기다가 신주 발행 주식 취득할 권리 뭐 자기네 이사회에서 다 나눠가지고 또 어디서 기어 나온지도 모르는 구주 이걸 또 물적 분할하는 회사 신주랑 뭐 몇 대 몇으로 수합하고 결국은 그 오너 일가가 거의 소수점 아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ESG를 한다고. 그렇게 물적 분할 막 때리고 또 뻔하지. 자식들이랑 일가 친척 등기이사로 다 올려놓고 일감 몰아주게 하면서 잘 안 될 때는 채무 보증해주고 그래서 돈 벌면 배당 퍼주고 그걸로 또 지분 확보하고 그러다가 또 그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분할하고 그냥 백날 첫날 종이 장사야. 어떻게 된 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도 월말로 가고 있고 이번 한 주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일 금요일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를 개최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열리는 건데 그래도 또 매주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반대급부로 지금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회의가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수급관리는 뭐 요즘에 탄소 중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에너지가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번 겨울에도 에너지 수급 문제, 전력 송전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원전, ESS, 스마트 그리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무역부 장관들하고의 통상 관련 회담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은 사실 원전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수소경제위원회가 정부에서 개최합니다.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 및 심의 의결 내일 주제라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관련주 있죠. 그 다음에 이퓨얼 그리고 수소전지 퓨얼셀까지. 자, 복지부는 2021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연말 연초로 가면서 금연에 대한 또 금연초, 금연 패치 이런 관련주들 있죠. 다음 문체부는 저작권 검찰 연계 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저작권을 이제 어기면 검찰을 연계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한다. 보안 저작권 관련주들. 그 다음에 기존 엔터주들은 특히 뉴미디어 쪽에 이제는 뉴미디어도 다 공짜가 아니라 돈 보고 보는 이쪽 저작권 관련. 다음 내일 고용부는 일과 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워라밸이라는 표현이 더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우리한테 이제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 4일 근무제가 이제 서서히 도입 정도, 정착은 아직 시기상조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야말로 진짜 가치 투자가 가능한 영역 아닌가.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냅니다. 동물보건사 시험 괜찮을 것 같아요. 자격증 보통 이런 새로운 분야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관련 용품 대중화. 우리 어린 아기들은 왜 조금만 아프거나 열나면 무조건 병원으로 데리고 뛰어야죠, 당연히. 근데 동물은 좀 커도 집에서 어떻게 홈케어가 불가능했는데 이것도 저는 용품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경제 일정은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보란듯이 금리 올렸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이랑 싸우자는 건 아니겠고요. 아이러니한 게 가계대출 그리고 국가부채, 기업대출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채 문제를 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혹독한 다이어트를 감당할 체력이 되는지부터 점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숫자가 공개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금요일장 오전장만 열고 오후는 휴장입니다. 왜? 블락
불고기 낙지, 불락전골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오후 1시에 미국장 조기 폐장합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도 편하실 텐데. 딱 밤에 오전장만 보고 오후 1시 거기 폐장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럼 너무 늦지 않게 잠들면 되잖아요. 내일 증시 일정은 네오위즈에서 AVA 비공개 테스트를 엽니다. 이게 이제 FPS 1인칭 슈팅 게임인데 이 아바를 해외 이용자들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 제42회 청룡 영화상을 개최합니다. 여기서 K 콘텐츠의 힘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회사들만 이렇게 좋다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숙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내일 용평 리조트 스키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말고 친구들끼리만 부모님 없이 스키장을 간 게 중2 때 용평 리조트 처음 갔는데 그때 영웅본색 영화 보고 스키장 가는데 그렇게 애들이 롱코트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때 용평에 그 나이트가 시즐이라고 있었는데 시즐 왜 그런 이제 유원지 가면은 이렇게 신분증 단속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랑 시즐 가가지고 막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 입고 거기서 부킹하고 또 콘도 가가지고 방팅한다고 전화 걸고 막 그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 용평 리조트가 금요일날 개장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또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BTS가 드디어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엽니다. 예전에는 콘서트 하면 당연히 오프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더 많아가지고 오프라인 콘서트라고 앞에 꼭 붙여야 돼요. 2019년 10월, 와, 벌써 2년 다 됐는데 그때 서울 공연한 게 BTS 마지막 오프라인이고 그 이후로 처음 여는 공연이 이 미국 공연입니다. 미국 LA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지금 헝다 문제도 있고 전력 생산도 있고 철강도 있고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지표 하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그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힘을 발휘할 때죠. 야, 우리 이제 고난의 행군이야 하니까 아무도 불평불만 없이 그냥 가잖아요. 굶자 그냥. 에?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올라가는 구독자 인터뷰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